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기해년 개유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두 글자를 먼저 봐야 된다. 뭐가 된다 그랬죠? 일간과 월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살펴본 연후에 다음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사주를 보게 되면 8글자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죠. 제가 가끔 TV를 볼 때 좀 약간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회 뜨는 장면이라든가 이게 소 이렇게 잡는 이런 거 발육하는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가지런하게 정돈돼서 부위별로 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주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연지 보고 시간 보고 막 이게 한 번 막 왔다 갔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명리라고 하는 사주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분석해 나가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가 되겠죠. 자, 먼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금인 경금을 했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다 라고 해서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보석이다 내지는 주옥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옥 이렇게 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이거 욕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이 발음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보석, 주옥과 같은 그러한 귀금속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 귀금속 내지는 제가 가끔 비유를 하는 새신부죠. 새신부가 새신부면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신부가 입는 하얀 드레스 아니면 맑고 깨끗한 드레스, 그 다음에 신부가 하고 있는 귀걸이 같은 것 내지는 장신구 같은 것 다 신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 있잖아요. 부케를 누가 받느냐 이제 그런 것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부케는 을목입니다. 을목, 간목이 아니고 을목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꽃이잖아요. 그 화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도 그거를 음양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이죠. 새신랑과 새신부가 있을 때 그 둘을 나누면은 새신랑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새신부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도 옷 입는 것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구분해 음양 오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신부도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하루 2시간씩 꼬박꼬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명리라고 해서 모든 보는 것을 다 명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리걸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는 것, 요거는 매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빌려주는 것, 임대, 이렇게 해서 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리걸 마인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명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이 6월이죠. 6월은 깊은 가을, 즉 중추라고 합니다. 밖에 나갔더니 비가 오네요. 똑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봄에 내리는 비, 여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 겨울에 내리는 비에는, 겨울에는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각각 다릅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돼요?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을 때 내리는 비는 단비에 해당이 되죠. 단비. 비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비가 봄에 너무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특히 여름 같은 때, 그 무더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가뭄에 해당이 되고, 재작년, 작년과 같이 소양강 바닥에 혼이 드러날 정도의 어떤 이렇게 바싹 가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모든 생명체들이 바싹바싹 오그라들죠. 이때 내리는 비는 그와 단비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수와 같이 굉장히 좀 필요한 비에 해당이 되죠. 근데 가을 같은 때 내리는 비는 조금 철양 맞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가을 같은 때도 꽃 화초라든가 가을 같은 때도
고랭지 배추, 뭐 열무, 김장 배추 이런 거 심을 때는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근데 가을의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는 없고, 또 많이 내리게 되면 기온이 막 하강하기 때문에 약간 철약 맞다 그럴까요? 좀 그래요. 그래서 가을은 비가 많이 오기보다는 좀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벌써 익어가는, 연그러가는 이삭이라든가 열매 같은 것이 바싹 어떻게 돼요? 단맛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겨울에 내리는 비도 물론 겨울에도 겨울 감이 들 수 있겠지만, 겨울에 눈비 바람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월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갔는데 꽃이 피어 있다. 근데 햇빛이 쨍쨍 내렸으니까 애기란다. 꽃이 아주 활짝 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6월에 병화를 보고 지지의 개수가 살짝 있으면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들국화 같은 것들이 그렇게 활짝 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자연적인 이치를 암호화, 부호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말씀드렸지만 풀어가는 그러한 풀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법률가들은 리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리하는 사람들은 음양오행적인 어떤 마인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명리를 빨리 좀 익히고 터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 보석, 기금속, 세신복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더러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세신부가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어저께 내일 결혼식 한다고 기쁜 마음에 들떠서 친구랑 참이슬을 아주 이빠이 들이키고 나서 그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고, 뭐 결혼식이고 뭐고 신경 써서 세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새 신부는 그 다음날 일찍 자서 얼굴이 활짝 뽀송뽀송하게 하고, 신부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반짝반짝 우아하게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 신부죠. 뭐 드레스를 입었는데 뭐 꺼멍이 묻었다거나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신부가 아니고 그건 헌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됐던, 보석이 됐던, 귀금속이 됐던 이런 것들은 항상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맑고 깨끗함, 맑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 그죠?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자, 이렇게 제가 신금일간, 보석과 같다, 기금속과 같다,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다 이제 사주로 볼 때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금일간들이 봤을 때 신금일간들의 천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항상 맑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요.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맑고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도 그렇게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금일간들이 뭐 너저분하거나 뭐 어디 먼지가 묻어 있거나 이런 데 잘 안 가요. 그리고 뭐 신금일간들은 물론 제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약간 뭐 된장찌개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칼질하고 우아하고 약간 세련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사주를 볼 때 통변할 때 이제 응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금일간들도 사주에 따라서 뭐 토가 많아진다거나 재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관살이 많아진 으로 인해서 약간 성향적인 것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때 천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결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어떻게 돼? 깔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청소하고 닦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사시사철 추나 초동을 막론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항상 청결하고 맑고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야 된다. 겨울에 추운데 수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새신부가 세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해서 보석, 반지 같은 거 깨끗하게 닦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 하지만 신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겨울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쓰긴 써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을 좀 따뜻하게 데펴서 해야 되지 꽝꽝 얼음물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아니면 주변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즉 쉬운 말로 군불이라도 좀 떼가지고 온기는 좀 갖고 있어야
물 가지고 세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자월에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줘서 조우를 겸해주면 좋겠죠. 물론 신금이 6월, 지금의 이 6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때도 뭐 6월 신월도 한 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온이 차갑습니다. 거기다 대고 개수라든가 임수까지 있게 되면 이때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신금이 6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져서 조우함도 반드시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 항상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신금일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신금일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쳐서 김을, 보석, 반지, 귀걸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갖다 다시 불로 달군다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을 망치는 거죠. 그죠? 물론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신금도 뭐 반지 녹여가지고 24K 반지 녹여서 뭐 반지를 모아서 뭐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원래 만들어진 것은 그냥 그대로 쓰려고 만든 것이지 녹여서 다른 걸 만들려고 하지는 않죠. 수공비가 얼만데요, 그렇죠?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수로서 세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그러면 전혀 화를 쓰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금도 화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간 독특한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 신금이 화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거를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은 사주가 나타날 때마다 이거는 특수한 격, 즉 별격이니까 한번 꼭 살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겠죠. 그죠? 자, 이것이 신금일간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뭐가 가장 왕하다? 금이 가장 어떻게 돼요? 왕하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났던 신금이 6월에 태어났던 일간 자체 경신금이 굉장히 왕하다. 똑같이 왕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 용신법이 억부용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억부용신법 뭐예요? 억자는 누를 억자, 부자는 도와줄 부자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면 관살로서 억제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 약한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용신법이 바로 억부용신법인데, 여기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간들이 왕함은 억제하고 모든 일간이 약함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하면 오히려 관살로서 억제하지 않고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한 것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억제하는 것, 관살로서 정관이 됐던 칠설이 됐던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치인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설기순세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양간 같은 경우 있죠.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거,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것, 무토 같은 것, 경금 같은 것,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것이 바로 양간에 해당이 되죠. 이 양간 같은 경우는 왕하면 억제하는 것, 억부하는 것을 희합니다. 관살을 취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음간인 경우 을목 같은 거 있죠.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토,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음간 같은 경우에는 왕하다 하더라도 관살로서 억제하기보다는 되게 식신상관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설기순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라고 했잖아요. 을목, 화초 같은 것이 왕하다고 해서 금을 갖다 쓰게 되면 화초를 갖다가 가위라든가 칼로 딱 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은 왕할 때는 병화라든가 정화, 식신상관을 봐서 목화통명, 즉 꽃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은 정화가 왕할 때는 정화는 약간 일간의 특성이 그래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외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기토 같은 것이 일간이 왕하면 되게 개수,
병화 같은 걸로 좋아하는데 너무 왕하게 되면 금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지, 오히려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걸로 소통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신금 같은 것도 왕할 때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설기순세, 아까 말했던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간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기토로서 파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매몰되거나 탁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개수가 왕할 때는 목을 봐서 수생목 해가지고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주로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간은 식신상관으로서 오히려 더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간은 그렇게 해서 관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왕쇠라고 하는 것, 왕하냐 약하냐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한다라고 보면은, 음간 같은 경우는 왕쇠 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근기만 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우를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사주 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음간 가지고 너무 일간이 왕하다, 일간이 약하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조우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금이 6월에 태어나면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원칙론적으로 관사를 써야 되지만, 신금 일간의 특성상 신금은 관사를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랬어요? 임수를 쓴다 그랬어요. 임수를 쓰게 되면은,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께서 신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겠죠. 그래서 보석 반지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름답고 반짝거리게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홀딱 반해서 저걸 하나 사고 싶다, 한번 이렇게 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것,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근데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한랭하죠. 차갑고 기온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로서 가을의 기온을 한다 그래서 숙살지기라고 해요. 엄숙하고 썰렁하고 오싹한 기온이죠. 거기다 대고 술을 이렇게 쓰게 되면 기온은 더 하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임수이기는 하지만 기운이 너무 하강하게 되면은 신금 자체, 나는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은 썰렁한 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죠. 대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대동강보를 샀다라고 하는 뭐 봉이 김설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봉이 김설달 같은 사람이 머리는 굉장히 좋고 총명하고 뛰어나죠. 언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이었다라고 하면 머리 좋고 총명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뭐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재치로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임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총망받고 머리 좋다는 소리도 듣겠고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와이프는 쉬운 말로 견고생을 했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조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명예도 없고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조우를 해 주어야지만 명예도 얻고 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첨언할 게 뭐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임수는 없고 사주 전반이 금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금으로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경금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금이 경금을 보게 되면 병신합 수 임진이 되니까 경인이 되겠죠. 그죠? 경인 시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화가 있을 때 유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 만목,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가 되겠죠. 기유.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하나도 없잖아. 수가 하나도 없고 토금, 금만 왕한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어떻게 됩니까? 6월에
신금이 경금 투출돼 있고 유추 사유축 회금 해가지고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신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 관사를 써가지고 왕한금을 절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억부용신법을 쓰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금은 원칙론적으로 식신상관 즉 상관이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부득이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화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격이 어떤 격이냐를 먼저 한번 보는 것이죠. 어떤 분들 격 용신 안 보고 사주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주로 신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격국 용신을 좀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격 용신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그걸 공부한 연후에 사주 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거 이도저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신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저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 내지는 다른 데서 배워서 저한테 다시 오신 분들은 좀 저에 맞게 한번 이렇게 새롭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월령을 얻었죠. 자, 그래서 신금이 유를 보게 되면 녹에 해당이 됩니다. 녹이 월건, 즉 월에 있을 것을 원래 걸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록. 그래서 일에 있으면 일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에 있으면 그걸 갖다 귀록 내지는 시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월에 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혹자들은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는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왕해서 억부용신 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 것은 신금일간은 원래 좋아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사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임수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지장간이 무토, 그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수를 찾았더니 해 중에 임수가 있네요. 그래서 용신은 이 임수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력은 천간에 투출한 것에 비해서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해 중에 임수라도 내가 확보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일진이 신미일진이 되는 것이고 일주가 신미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토의 작용이 좋으냐 나쁘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신금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죠. 미토는 인성인데 이 인성이 어떻게 돼요? 미토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미토와 술토는 건토 즉 내지는 조토라고도 표현하죠. 마른 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조토는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마른 흙은 금을 생할 수 없다. 그래서 미토나 술토가 신금 내지는 경금을 생하는 것은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인 생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건 무정한 정이 없다. 그래서 무정한 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작용력이 크게 없고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벌써 일간 자체가 왕이에요. 더 이상 일간이 왕해질 필요가 없는 중에 다시 인성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습토라고 해서 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일간이 왕한테 더 이상 생할 필요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운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건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을 오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인성이긴 하지만 신금한테는 그렇게 좋은 역할, 희신 역할보다는 오히려
귀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오히려 신금 자체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월간에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고, 신금을 능히 도세주옥, 즉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힘과 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자임에 반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닦으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다가 빡빡빡빡 닦아야지 잘 닦이잖아요. 근데 고여 있는 물에다가 닦으면 그 고여 있는 물은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돼? 물이 탁해지니까 닦아도 그냥 탁한 기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더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그랬잖아요. 봄에는 비가 오면 뭐예요? 단비와 같고, 여름에는 생명수와 같은데, 가을 같은 때 내리는 비는 어떻게 돼요? 기온을 하강시키고 나를 춥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죠. 이것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라도 쓰는데, 이 개수는 뭐예요? 나를 도세주옥하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주변을 더 춥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기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한 것이죠. 부로된 것이 아니고 지지에 있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개수를 제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개수가 기온을 하강시키는 것을 기토가 막아주는 것은 좋지만, 기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6월에 신금이 왕한데 다시 신금 자체를 약간 탁하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은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은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거. 누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뭐죠? 주변을 좀 어지럽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토도 신금을 생해주는 용도가 물론 있겠지만, 왕한 신금이 다시 생조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불필요한 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간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신금을 생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필요 없는 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는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이고요. 시간에서 무토를 보게 되는데, 자,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의 한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요것이 미토가 뭐예요? 조토, 마른 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미토 옆에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은 건토, 마른 땅에 비가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으면 미토, 건토가 습토화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습토는 생금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령 자체가 6월이 아니라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화가 왕할 때는 화가 왕할 때 미토는 금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정한 생인데, 미토 옆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첩신되어 있어서 미토를 습토화해서 금을 생할 수 있죠. 4월, 5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자수는 나한테 굉장한 도움을 주는 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록 저것이 임수가 아니고 자수라 하더라도. 근데 6월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금이 왕할 때 얘를 습토화해서 나를 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잠이 원진이죠. 잠이 원진 이라서 이거는 원진살이라고 하잖아요. 원진살이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봐가지고 좋지 않다라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월 같은 경우에 물론 무토가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4월 같은 경우에 미자가 있으면은 이 잠이 원진이지만 얘가 습토화돼서 얘를 생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원진이기 때문에 나쁘다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음양오행의 생각 제어를 먼저 판단해서 기룡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연후에 신살이라든가 원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보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잠이가 돼서 미토가 습토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잠이 원진이니까 자신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이 자수가 있는 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더 문제는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신금 자체를 매금시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이 무토가 약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미토에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능히 6월의 신금이라 하더라도 신금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작고 아름다운 보석 반지 같은 거기 때문에 능히 이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무자가 아니라 무술이면 더 심각하죠. 이거는 무자, 이 무토가 미에만 뿌리 둔 것이 아니라 시지에 있는 술에도 뿌리를 두면 이거는 왕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100% 뭐예요? 매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목으로서, 간목도 을목이 아닌 간목이죠. 그래서 얘를 소토해서 얘를 꺼내 주어야지만 되는데, 만약 이 같은 경우는 목이 미중 을목, 술중 간목, 해중 간목 가지고는 이 왕토를 제어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난해하고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요 사주가 남자로 태어나서 무진대운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게 이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년이죠. 48세부터 57세까지니까 요 중년에 약간은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다라고 해서 뭐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생시를 무술시를 안 잡아주면 좋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생시는 또 임진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임진시가 되면, 자, 임진시 지지로 미토 진토가 있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만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없어요. 근데 여기 미진의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약간 신금 임수를 약간 탁하게 할 우려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무토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 100% 깨끗하진 않다 하더라도, 탁기는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목운을 봐가지고, 울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운을 봐서 토의 기운을 약간 좀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면 더 맑고 깨끗한 신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요 생시 중에서 제가 자미원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사주를 볼 때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의 이치, 생극재화의 어떤 기중 판단하는 것이 원래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살이라든가 각종 여타 이론들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서 미처 간파하지 못한 것들을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충시켜주는 용도로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 이치를 저버리고 나서 오로지 신살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잡다한 이론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좀 오히려 그것도 자기 명을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 명을 괜찮은 그런 운세를 갖다가 좋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운세를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는데 그럼 덜컥 투자해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 신살이라든 이런 것보다는 좀 음양오행 이치, 생극재 이치를 먼저 파악하는 심도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것이 많이 어렵죠. 저 강의 안에는 거의 99.99% 순도 있게 저는 신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신살 강의를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냥 오롯이 신살 요거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물론 신사를 전혀 배제해서 전혀 모른다, 백호대살 이런 것 자체를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강의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볼 때 크게 응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